예,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줌을 이렇게 갑자기 맡게 됐는데요. 음, 일단 이 일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까먹고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왜 이거를 하게 됐지? 왜 EX를 구독하게 됐고, 왜 나는 트레이딩을 배우고 있고, 왜 이 시간에 줌에 들어와서 듣고 있을까? 요거를 잊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뭐, 요새 그 핸드폰이나 아니면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수첩 같은데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트레이딩도 배우다 보면 트레이딩에 좀 매몰되는 시점이 있고, 비즈니스도 해가다 보면, 그렇게 가는 데 있는데,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에 내가 왜 시작했고, 내가 EX를 해서 뭘 이룰 것인지를 조금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간다 생각하면 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트레이딩이라는 게 지금 어떤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항상 이렇게 사업 설명할 때 쓰는 화면인데요. 음, 저희가 어쨌든 이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항상 얘기하는 그 디플레이션 화폐, 인플레이션 화폐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인플레이션은 확장되는 계속 양적으로 늘어나는 화폐 저희가 쓰고 있는 원화나 달러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가 저희가 이제 모으려고 하는 이런 암호화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요거 하나만 공유하고 갈게요.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쓰는 자료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를 하고 또 책을 읽고 보니까 저는 뭐가 느껴졌냐면 완전히 새로운 판이 깔리는데 이거 엄청난 화폐 혁명이 우리 눈앞에 와서 나 혁명이야 이제 다 바뀔 거야 이렇게 계속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있거나 모른 척 하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먼저 제가 여쭤보 네. 자, 김미경 강사죠. 유명하게 이렇게 강사로서 거의 뭐 A급 강사로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모든 강의가 취소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통장에 수입이 빵 이렇게 0이 찍히면서 굉장히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제는 뭔가 내가 지금 받던 돈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고 어딘가로 이동한 것 같은데 과연 돈이 어디로 이동했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온라인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미경TV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 한 4년 동안 뭐 블록체인, AI, 웹3 이런 분야에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경제과의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4년간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느끼는 이제 작년 한 11월 정도에 제가 이거 캡처한 것 같은데요. 화폐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귀를 막고 있거나 다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의심을 조금 떨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트레이딩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EX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먼저 접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사고 팔고 있는 혹은 지금 모으고 있는 받아가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가는 것도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업 설명 시간은 아니니까 요거를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왜 이렇게 컴퓨터가 버벅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쓰여지고 암호화폐가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사고 팔고 하는데 막상 들어오면 이제 제일 아까 질문에도 올라왔지만 걸리는 거는 사실 그 사고 파는 어떤 개념보다도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기술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기술이. 어쩌다가 이제 핸드폰이라도 하나 바꿨다. 라고 하면 이제 그날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 핸드폰 바꾸면 지금까지 누르면 들어갔던 모든 앱들이 다 로그아웃이 되고 다 다시 한번 개인 인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죠. 그죠? 특히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거래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은행도 계좌 하나 만들려면 신분증도 가야 되고 뭐 서류도 굉장히 필요하고 뭐 사인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 돈을 다루는 앱이다 보니까 개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오히려 현실에 많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를 제가 그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사고 파는 거 정도만 딱 해결하시면 그로부터는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요 자료를 보시면 요것만 보고 따라 하시면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따라서 보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수정하면 되는데 이제 보면서 예를 들면 뭐 인쇄해 놓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해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앱을 눌러서 실행시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얘기한 것처럼 로그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다 하면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면 어, 이게 EX가 고장이 난 건지 핸드폰이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앱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상한 건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잘 모르겠으면 이제 나중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탭이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퓨처스 선물 거래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죠, 그죠? 자, 누른 다음에는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려서 안 보이나? 중에 USDM 요 탭을 저희가 눌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USDT 달러, USDT라는 그 를 사용해서 증거금으로 사용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창이다. 라고 해서 다른 것들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 창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실은 코인을 고르잖아요. 아까도 종목을 어떻게 고르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지금 뭐 하죠? 빵단계 플러스. 빵단계 플러스 하죠. 빵단계 플러스 할 때는, 나는 이것저것 정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ZEC로 그냥 종목을 고정해 놓으시면 돼요. ZEC. 저희 ZEC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ZEC로 고정. 혹시 다른 코인을 거래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찾거나 검색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거래할 코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사실 설정이라기보다는 한번 처음에 설정만 해놓으시면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트는 격리, 반대로는 이제 크로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아이솔레이트는 내가 만약에 100달러를 거래한다고 해서 100달러를 딱 증거금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라고 하면 모든 거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100달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잘못해서 최고로 리스크가 커도 100달러를 잃는 걸로 끝나는 거고 수익을 내더라도 100달러 안에서 수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솔레이트고 반대로 크로스는 굳이 추천을 초기에는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크로스는 내가 만약에 100달러로 거래를 하더라도 내 계정에 혹시 한 1000달러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걔네들을 이제 위급한 상황, 청산이 당하게 될 상황에 이거를 땡겨서 쓰는 어떤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티는 거죠. 자동으로 돈을 더 집어넣으면서 이제 버티게 되는 건데 애초에 저희 빵단계 플러스는 버티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매매 하지 않아요. 이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반대 시그널이 분명히 떠주기 때문에 저희는 손절을 하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만이기 때문에 버티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혹시 만에 하나 이제 못 보고 이게 청산 당하는 데까지 포지션이 밀려버렸을 때 얘를 크로스로 걸어 놓으셨다면 뭐 계정에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다면 뭐 그게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갖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또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로 이제 설정을 그냥 해두시면 좋고요. 음, 사실 실제 거래할 때는 크게 아마 저희 거래법에서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레버리지 두 번, 세 번, 100번 얘기해도 이제 모자람이 없는 레버리지인데요. 선물 거래를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만약에 레버리지만 없다면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는 똑같은 리스크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레버리지라는 건 사실은 이제 내가 100달러 정도만 갖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2를 쓴다는 거는 200달러 정도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거래소에서 얼추 보면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빌려주는데 보통 저희가 어떤 돈을 빌려서 쓰려면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발생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거래소에서 이익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레버리지를 주겠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초보자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건드리는 이제 심리 단계를 잘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들어와서 연습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설명을 듣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큰 그 금액으로 연습을 하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예. 100달러, 200달러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연습을 시작하실 텐데,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인증샷을 올려요. 삼삼상방이나 이런 데 인증샷을 올리면 막 하루에 막 몇백 달러, 어떤 분은 몇천 달러 이렇게 이제 수익 나는 게 눈에 보이게 되죠. 보이게 되는데, 이제 100달러 정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열심히 트레이딩 했는데 0점 몇 달러. 진짜 많이 벌어도 1, 2달러. 이렇게 수익이 나면 뭔가 마음속에서 자괴감이 들면서 아, 안 되겠다.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선택하는 게 돈을 확 하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집어넣을 돈이 많이 없다면 레버리지를 건드리게 돼요. 어차피 시그널은 맞잖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내가 레버리지 2를 해서 1% 가는 것보다 레버리지 100을 해서 100%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산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건드리면 청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청산. 청산이라는 것은 그냥 현물 같은 경우에 어떤 물건이 그 가치가 빵이 된다는 거는 이제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가 돼서 더 이상 이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 혹은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가치가 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청산의 개념인 거예요. 그냥 그 주식이 종이 조각 되는 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건데 이 선물에서는 레버리지를 만약에 5만 쓰더라도 혹은 10만 쓰더라도 10만 쓰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만 반대로 가면 10 곱하기 10이 100이죠. 그죠? 그럼 100%의 가치가 떨어진 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 정도 밀렸을 때 강제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인 시장에 잘 보면 알겠지만 특히 지금 저희가 빵단계 하고 있는 ZC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아주 큰 코인 중에 하나예요. 아주 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LLSS 시그널이 잘 확률적으로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빵 플러스 단계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냥 레버리지를 막 3, 4, 5 이렇게 써서 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코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레버리지 2로 고정입니다. 레버리지 2. 레버리지를 만약에 건드리신다. 그러면 언젠가는 크게 한번 청산이 된다는 거는 이제 내가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돈이 0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0이 됐다. 그럼 나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고 다시 돈을 만들어 와서 그걸 열심히 트레이딩해서 그 잃은 것들을 다시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정이 0이 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절대 레버리지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고정입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주문 방식은 사실 리밋과 마켓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리밋은 이제 지정가죠. 내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오면 포지션을 시작하겠다. 주문을 시작하겠다. 라고 해서 이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마켓은 지금 당장 내가 버튼을 누를 때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가격으로 그냥 바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이제 방법도 익히긴 익혀야 되겠지만 사실 차이점은 뭐냐면 리밋은 가격을 입력해줘야 돼요. 얼마에 살 건지 입력해줘야 되지만 마켓은 가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그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번개 표시가 돼 있는 것처럼 마켓은 장점은 당장 살 수 있어요. 바로. 내가 누르는 순간 바로 주문이 시작되고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어떤 뭐 심리적인 그 기다림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 가격이 크게 변동될 때는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익 구간이 좀 줄어들거나 그런 이제 위험성도 있다. 그렇지만 리미트는 뭐냐면 원하는 가격에서 딱 기다릴 수 있죠. 딱 내가 항상 원하는 가격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가격이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고 가버리거나 하면 마냥 기다리다가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빵 플러스 단계는 알람을 받고 바로 진입이죠, 그죠? 바로 진입이기 때문에 사실 마켓을 조금만 주의하시면 마켓이 조금 좀 적응하고 사용하는데 좀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체크해야 될게 그 금액을 입력해요. 예를 들면 100달러를 가지고 나는 100달러를 다 한 번에 다 걸어볼 거야. 혹은 50, 50으로 쪼개서 두 번 사보고 싶어. 아니면 10씩 쪼개서 10군데를 사보고 싶어. 이거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돈을 한 번에 몰빵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걸 때 보면 ZEC를 걸 때 그 단위가 ZEC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USDT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쪽에 잘 안 보이는데, 요 가격을 설정하는 부분 아래 보면, 이제 내가 얼마만큼 어마운트를 넣을 건가라고 했을 때, 요 옆에가 USDT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내가 거래하는 코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코인 이름으로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넣는 숫자가 코인의 개수가 됩니다. 개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각각의 코인의 가격이나 개수를 좀 이렇게 알아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이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USDT로 잘 바꿔주셔가지고 배를 눌러서 USDT로 바꿔서 하시면 내가 이제 몇 달러 정도 지금 증거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수익이 몇 달러 정도 났구나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USDT로 바꾼 후에 여기다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서를 집어넣고 직접 투자 금액을 숫자로 넣는 방법이 있어요. 10 혹은 100, 뭐 150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요 바, 쭉 당길 수 있는 바가 있죠. 그죠? 이건 이제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혹시 100달러를 갖고 있다면 전체 다 올리면 100달러를 한 번에 포지션 잡는 것이고 절반만 하면 50, 4분의 1 하면 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100단위처럼 딱 눈에 띄는 숫자면 요게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있을 때는 정확한 금액을 이걸로 맞추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대충 한 몇 퍼센트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몇 퍼센트 정도 거래하겠다를 이제 눈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나 이제 차이 나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100달러를 갖고 있는데 4분의 1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25달러가 당연히 포지션이 잡히겠죠. 근데 한 번 포지션을 잡은 후에 남아있는 게 그러면 75달러가 남잖아요. 근데 똑같이 다음번에도 4분의 1만 잡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25달러가 잡히지 않겠죠. 그죠? 75달러에 25%가 잡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직관적이긴 하지만 좀 몇 번 여러 번 쓰다 보면 또 금액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작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얼마에 될지는
결정하든지 아니면 마켓으로 설정하고 얼마나 살 건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롱이냐 숏이냐만 결정하면 돼요. 롱숏은 누가 결정해주죠? 고야 AI가 시그널을 주는 대로 들어가면 되죠. LL 들어왔으면 롱, SS 들어왔으면 숏.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따라서 누르시면 되죠.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지금 한 것 중에 절반 정도는 미리 세팅이 돼 있는 거고요. 그죠? 이거 다 미리 세팅이 돼 있는 거죠. 다 건드릴 필요가 없고 미리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건드리는 게 요거예요. 그냥 요거. 얼마. 7단계, 8단계만 하면 바로 거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거는 한 번만 설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걸지 하고 롱인지 숏인지 이렇게 두 개만 딱 누르면 바로 포지션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다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은 의아하지만 막 엄청 빨리 잡는 분들 있죠. 특히 박수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막 벌써 다 잡았어요. 되게 세 개, 네 개씩.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 할지 롱인지 숏인지만 누르면 바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드디어 포지션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포지션이 생기면 여기 아래쪽에 포지션에 이렇게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포지션 가로하고 1, 포지션이 두 개 잡혔으면 포지션 가로하고 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포지션이 잡혔다라는 것은 포지션의 어떤 위치죠, 그죠? 내가 이제 진입한 가격대에서 롱을 눌렀으면 그 가격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고, 숏을 눌렀으면 그 가격에서 가격이 내리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때부터 처음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러면 이걸 걸어놓고 나는 일도 해야 되고 바쁜데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봐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어때요? 지금 빵단계 플러스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8% 익절, 자동 익절이죠. 그죠? 얘기하면 자동 익절을 걸어놓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낮은 확률로 시그널이 반대 시그널이 떴을 때 과감하게 손절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포지션만 이제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잘 잡았다면 1.8% 익절 걸어두고 혹시 반대 시그널이 뜨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람으로. 혹시 반대 시그널이 뜨는지만. 그럼 반대 시그널이 떴다. 그러면 앞도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손절하세요.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이렇게 딱 보면 자동으로 이 포지션이 없어져 있을 거예요.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면 자동 익절 걸어놓은 지점까지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해서 이제 수익이 나고 포지션이 끝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PSL을 누르고 1.8%, 1.8% 하고 손절은 GTC 같은 경우에 지금 12%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11% 넘어서까지 밀렸다가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ZTC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11%까지는 밀렸다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손절을 12%로 해놓자. 손절은 사실은요, 언제 이제 걸게 되냐면, 내가 지금 시장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짧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손절을 이렇게 막 12%까지 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래프의 어떤 패턴으로 봐서는 절대 12%까지 내려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혹시 시간이 되시면 쭉 그 저희 아래쪽에 있는 트레이딩 뷰를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차트를 아무거나 이렇게 열어보시고 쭉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트레이딩 뷰예요. 그래서 저희 이쪽 프리미엄 차트나 스마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달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이전 거는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지만 밑에 이제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어, 계속 나와요. 코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한번 내가 따라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 코인은 진짜 엄청나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이런 것들. 이때 보면은 이런 장대들. 이게 10월 11일이겠죠, 아마? 그죠? 10월 11일. 이런 장대들이 1년에 많게는 두세 번,
네다섯 번 정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대비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손절 얘기를 해보면 손절은 방어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시간에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하락이나 상상치도 못하는 급상승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트레이딩을 하시면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보다 그런 좀 경험이 있다의 차이는 사실은 그런 장을 경험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거나 좀 마음이 아프지만 청산을 당해봤거나 그런 분들은 항상 그 방어를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만약에 혹시 뭐 트럼프가 이상한 말을 해서 급락할 수 있어.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호재가 나와서 급등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가정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이제 방어를 해야지만 좋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이제 수익은 내요.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그널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낼 수 있는데요. 한두 번의 손실을 못 맞기 때문에 시드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아주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머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수익률은 지금처럼 유지하시고 손실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그 방법이 손절이다, 손절. 손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동 종료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너무 바빠서 익절을 걸지 못했다거나, 자동 익절을 걸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잘못 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진입하는 경우. 내가 롱 눌러야 되는데, 숏을 눌러버렸어요. 그럼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바로 끝낼 때는 이 TPSL 옆에 클로즈, 닫는다, 포지션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닫아버린다고 하면 조금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지만, 크게 흔들리기 전에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종료하고 언제 저희는 이걸 써야 되겠어요? 반대 시그널 떴을 때, 손절할 때는 과감하게 이 크로즈 버튼을 눌러가지고 포지션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손실이 잡히긴 하겠지만 더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빵당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롱을 손절했다는 것은 지금 SS가 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SS가 떴으면 내가 너무 늦게 발견한 게 아니다. 늦게 발견 아니고 지금 딱 SS가 떴고 예를 들어서 SS 진입 기간이다 라고 하면 리버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이 거래법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빵당의 플러스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빵당의 플러스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레버리지 다시 나오죠, 그죠? 레버리지 2배 고정해야 됩니다. 3배를 하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는 청산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 5배를 하고 있다. 그럼 1년에 5번 정도는 청산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청산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시드를 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1년에 5번씩 시드가 빵이 된다고 생각하면 회복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고정입니다. 자, 시그널 반대로 지금은 거래하시는 분이 없죠, 그죠? 시그널 보고 이미 진입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 빵당의 플러스가 여러모로 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단 시그널을 보고 방향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반대 방향 거래를 하게 되죠. 나중에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반대 시그널이 뜨면 반드시 손절한다. 손절한다. 손절해야 됩니다. 아직도 손절을 못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놔두면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지금 뭐 테스트 중이라서 좀 놔두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얻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그래서 요 자료는 요게 끝인데, 다음번에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에 맞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대 시그널은 EX 차트에도 나오고요. 빵당에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저희가 알람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빵단계
1.8% 익절을 걸어 놓은 상태다. 포지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그래도 매 시간 알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정도는 신경 써서 좀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포지션이 안 들어가고 알람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면 알람을 만약에 못 봐도 안 들어갔으니까 뭐 아쉽긴 하지만 손실은 아니죠. 그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들어간 상태에서 신경을 못 써서 만약에 반대 시그널을 놓치면 그건 손실이에요. 특히 ZC 같은 코인은 변동성이 큰 코인이기 때문에 시그널을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잡고 있다면 신경 쓰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아, 나는 뭐 해야 돼서 못하고, 뭐, 그 시간엔 자야 된다. 잠도 자야 되죠, 그죠? 일해서 못 본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EX를 왜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뭐, 1,000원, 2,000원 벌기 위해서, EX를 시작했다면, 그 말이 맞죠. 나 저기, 일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그거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2만 원, 3만 원 벌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만 원, 3만 원 벌 수 있는 매매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윤 대표님처럼 막 1,000달러, 2,000달러 이렇게 벌 수 있다면요. 800달러, 900달러 이렇게 벌 수 있다면요. 한 번 거래해서. 내가 새벽에 3시에 잠깐 알람 듣고, 잠깐 부시시하게 일어나가지고, 딱 거래해서, 예를 들어서 1,000달러 정도 벌 수 있다. 그쵸? 저도 이제 뭐 젊었을 때 이런저런 알바도 많이 해봤지만, 하루에 돈 10만 원만 준다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옷 챙겨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알람만 잘 신경 써서 보면 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알람을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뒤바뀌면 안 돼요. 제가 어, 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는 일로는 그렇게 대단한 미래, 100억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EX를 선택했고, 그 100억 부자가 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술 먹다가 못 봤대요. 그쵸? 그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시그널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시그널을 구독하신 거예요, 저희는. 시그널을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봐야 돼요. 무슨 막 탱크 소리를 집어넣더라도 시그널을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요.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XRP 좋아하시니까 XRP를 가지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또는 하지 말아야 될 매매 이런 것들을 한번 쓱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목숨같이 얘기하는 거는 자, 내가 아직 연습 단계다. 연습 단계라는 것은 아직 내가 능수능란하게 사고 팔고 좀 이렇게 신속하게 민첩하게 잘 못한다. 1번.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아직 시장의 경험이 짧다. 한 달도 안 됐다 아직. 몇 주 정도 하고 있다.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수를 무조건 하게 됩니다. 실수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 절대 시드를 함부로 늘리지 마십시오. 절대, 절대. 요 하나의 원칙만 지켜도 초기에 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막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을 봐왔었겠지만 제가 지금 2년 동안 이 일을 같이 하면서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큰 사고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시드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시드를 넣으면서부터 사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슬픈 일이 뭐냐면 이미 돈을 잃고 나면요. 그 이후에 애프터에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걸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애기가 어, 빨간 물에 건너지 말아라. 응? 제발 빨간 물에 건너면 안 된다라고 100번, 10,000번 얘기했는데 놀다 보니까 까먹어가지고 빨간 물에 건넜어요. 근데 마침 그때 차가 지나가서 사고가 나버렸네요. 다리가 장애인이 돼버렸어.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럼 빨간 불에 건너지 말아라라고 했던 부모의 말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때 논다고 빨간불에 그냥 뛰어갔던 아이도 사실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에요. 무서운 시장이고 언제든지 저희가 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처음에는 큰 시드를 넣지 마십시오. 빨간불에 건너지 마십시오. 제발. 무조건. 하세요. 막 마음이 급해서 빨리 돈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 탁 넣어가지고 몇 번, 몇 천만 원씩 벌다가 쾅 하고 사고 나서 청산 당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청산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음에 늘려도 됩니다. 난 빨리 시드 누르고 싶다면 빨리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빨리. 빨리 연습 많이 하시고 뭘 주의하는지 왜 자꾸 시드를 늘리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때 넣으셔도 늦지 않아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드를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춘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드를 넣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처음에 저도 어떻게 들었냐면 아니 자기들은 다 돈을 벌면서 말이야. 나는 돈도 벌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저도 들었어요. 왜 자꾸 시드를 넣지 못하게 하지? 저는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저도 다 넣었습니다. 저도 다 넣었고 아직도 넣는 분이 많은데 감당할 수 있는 시드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는 시드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드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아까 빵 단계 플러스만 진행했을 때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갔다가 수익이 난 적이 있다 했죠? 마이너스 11%까지 갔다가 수익이 난 적이 있죠, 그죠? 최대. 그러면 내가 지금 걸고 있는 금액에 마이너스 11%가 됐을 때 전혀 감정의 동요 없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시드로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이. 마이너스 10%만 해도 100만 원에 10만 원, 아마 10만 원 정도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을 수 있죠, 그죠? 근데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이 막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면 글쎄요. 다들 견디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굉장히 큰 시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어, 영매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빵 단계 플러스만 하시는 분들은 영매매를 안 하실 거예요. 영매매를 할 그게 없으실 겁니다. 없으실 건데, 영매매를 왜 하게 되는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올라가면 내려오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올라오더라. 그쵸? 내려가면 올라오더라. 그게 맞아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보다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이거 차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부딪히면 여기 못 뚫고 올라가고, 부딪히면 못 뚫고 올라가고. 그러면 요까지만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잡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잡았으면 요까지만 해도 몇 프로야? 굉장히 퍼센테이가 크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고야까지만 내가 만약에 수익을 봐도 굉장히 수익이 나겠지. 그리고 실제로 몇 번 도전을 해봅니다. 몇 번을 도전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되고, 내 말이 맞지. 다른 사람들 다 1.8% 수익 내는데, 난 5%, 6% 수익 내고 있는데, 아우, 저 바보들. 이런 생각 저도 했었어요. 왜 5% 수익 낼 수 있는데, 왜 1.8%만 수익 내? 다들 바보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속마음으로. 음. 유명희 대표님 들으면 안 되는데, 유명희 대표님이 처음에 그때 시바지노고 얘기할 때도, 왜 애매하게 시바지노고를 시키지? 여기서 사면 5% 6%인데? 이런 생각 했었어요, 저도. 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언제까지? 청산을 당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산을 당하기 전까지. 자, 이런 매매법은 윤 대표님이 무지 반복해서 말씀해주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청산 방어가 안 돼 있는 매매법이에요. 영매매는. 1년에 한두 번, 세네 번 오는 청산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게 손실을 보고 끝나거나 청산을 당해서 이 매매법이 끝나요. 그러면 끝나면 그때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초반에 청산당하기 전에 어, 땄던 그 경험 있죠, 그죠? 5% 6%씩 수익 냈던 것들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잃었던 것을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제일 위험한 상태가 나는 지금 손실 중이고 이거를 빨리 복구해야 된다라는 마음 상태가 가장 위험한 마음 상태예요.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고 레버리지도 살짝살짝 건드리게 되고, 영매매도 그냥 가감하게 해버려요, 그냥. 수익만 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모한 트레이딩은, 어, 방어가 안 됩니다.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건 원칙이 아니야. 라고 해서 심플하게 그냥 닥쳐내버리면 돌아가는 길을 좀 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복구 심리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위험한 심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돈을 잃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되고,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달콤한 수익을 딱 내죠. 그죠? 달콤한 수익을 싹 냅니다. 딱 내고 나면, 필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달콤한 수익을 딱 냅니다. 그러면 어디서 또 들어가냐면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달콤한 수익을 딱 냅니다. 그러면 어디서 들어가게 되냐면요. 여기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살짝 쫄렸지만 또 달콤한 수익을 딱 냅니다. 한 세 번 정도 수익을 내면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좀 가지게 돼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여기에서 또 들어갑니다. 그죠? 또 들어갔는데 이번엔 어떻게 돼요? 밀리죠. 그죠? 싹 밀리죠. 밀리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밀렸지만 올라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에 들어간 분들은 절대로 다시, 이게 위험하구나라고 느끼지 못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려요.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근데 몇 시간 기다려요? 한,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시간 기다렸더니 살짝 본전 근처에 왔어요. 그럼 이때 사실은 탈출의 기회죠. 탈출의 기회인데 탈출하지 않습니다. 탈출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세 번의 달콤한 수익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수익이 된다는 게 이미 학습이 돼버렸어요. 기다려야 수익이 된다는 게. 근데 들어가는 시점마다 다 보면 언제예요? S의 롱으로 들어갔죠. 그 전에도 S의 롱으로 들어갔죠. S의 롱으로 들어갔죠. 다 이런 매매로 들어가면 S의 롱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쭉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회복될 듯 했는데 또 애를 태워요. 또 12시간, 16시간, 17시간 되니까 겨우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회복됐는데 또 애를 태워요. 그죠? 그리고 언제 수익이 나냐면 요때 살짝 수익이 납니다. 요때. 수익이 났죠? 그러면 결국은 엄청나게 애를 태웠지만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났죠. 그죠? 요쯤에서 들어갔으니까. 요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확신이 이제 굳어지죠. 와, 내가 정말 한 이 정도 되면 하루 한 반나절 이상, 거의 이틀 정도를 기다렸더니 수익이 됐어. 오케이. 수익이 됐어.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디서 들어갈까요?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한번 당하냐면, 이렇게 내려갈 때 로켓 쏠 때 한 번씩 당하게 돼요. 이럴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안겨주다가, 이렇게 로켓 쏠 때 한 번씩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로켓이 쏘고 이번 달에는 이 정도에서 끝쳤지만 저번에 10월 11일이나 혹은 그 전에 혹시 더 큰 이런 하락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선택.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쭉 내리죠. 여기는 회복도 안 되고 계속 내리죠. 회복도 안 되고 내리죠. 회복도 안 되고 내리죠. 그러면 또 이제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 물타기. 청산당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사서 평단가를 내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해주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독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을 먹고 있어요. 언제든 청산당할 수 있는 독을 먹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점에서 물타기 하면 한번 잘 기다려서 올라가주면 수익률이 엄청 극대화되겠죠. 금액이 많아졌으니까. 그거는 거의 마약과도 같아요. 그때 이제 기다려서 고난 후에 달콤하게 수익을 얻은 것이 몸에 배이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시그널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그널이 보이지 않고 음, 저점만 기다려요. 저점만. 네, 윤미호 대표님 항상 얘기하지만 어디가 저점이에요? 어디가? 어디가 저점이에요? 여기 저점이에요? 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었지만 절대 시그널 반대 매매를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신다면 방향이 안 맞습니다. EX가 가는 방향하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굳이 왜 렇게 거래할 건데 저희 시그널을 왜 굳이 구매해가지고 AI하고 같이 하죠? 굳이 그죠? 요럴 때 다 가는 거예요. 요럴 때. 여기까지는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점 매수 하신 분들은 요 하락을 절대 버틸 수 없고 그냥 한 번에 다 청산되는 거예요. 한 번에. 절대 버틸 수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하고 똑같이 SS 떴으니까 숏 잡은 분들은 그냥 뭐 평이하게 1.8% 수익 내고 끝냈던가 아니면 혹은 못 봐가지고 크게 숏으로 수익 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음, 청산의 길이 열려있지 않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시그널이 바뀌었는데 시그널 바뀌어도 뭐 S 바뀌어도 내가 보니까 뭐 L 바뀌어도 갔다가 금방 내려오고 뭐 S 바뀌어도 내려갔다가 금방 올라오고 사실 맞죠, 그죠? 봐보세요. 횡보할 때 봐보세요. L 떠도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고 S 떠도 내려갔다가 뭐 금방 올라오고 계속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청산에 노출되고 있구나. 한번 크게 당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방어하는 게 이제 손절입니다. 손절. 손절인데, 만약에 시작부터 영매매를 한다면, 손절 시그널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손절 시그널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의 저점에서 롱을 들어갔잖아요. 그죠? S의 저점에서 롱을 들어갔어요. 어디서 손절해요? 무슨 시그널을 보고 손절해야 돼요? 여기서. 이미 S인데. 그죠? S에 만약에 S를 들어갔다면, 아니면 롱을 들어갔다면, 반대 시그널을 보고 저희는 손절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S에 반대 시그널로 들어가면, 반대로 뜰 시그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손절 기준이 없습니다. 손절 기준이. 제일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뭐, 그렇, 전문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웃으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거 수익 매매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손절이나 손익비나 이런 것들을 잘 체화시키고 잘 배운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저희 EX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저처럼 아예 투자를 모르고 처음 들어와서 이제 IA가 시키는 대로 사고 팔고 해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을 표면적으로 가르쳐서는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어요. 사고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혹시 트레이딩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매매법은 다른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방어 장치. 내가 시그널대로만 들어갔다면, 반대 시그널이 떴을 때 무조건 손절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저희가 왜 굳이 하고 많은 코인 중에 메이저 코인도 아닌 ZEC를 빵단계 플러스로 하는가? 그리고 왜 또 그놈의 이름은 빵단계인가? 뭐, 빵 먹다가 만들었나? 뭐 이런 행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그 시바지노고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에서 고야 라인에서 라는 매매법을 메인 매매법으로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따라하고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바지노고 1단계가 그
물론 그전에도 좋은 매매법들을 많이 이제 있었지만, 아카데미 때 시바지노구 1단계부터 시작해서 사실 기획은 임 대표님께서 1단계부터 거의 8, 9단계까지 쭉 이렇게 매매법을 준비해 놨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시바지노고 1단계를 다 같이 매매일지 쓰고 할 때는 확률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막 하루에 10%씩 수익 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1.5단계, 2단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강사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다 승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굳이 수익이 잘 나는 1단계를 놔두고 3단계, 4단계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1단계만 가지고 거의 대부분 실전 강사들도 그 진행을 쭉 해오다가 그래도 시바지노고 1단계는 한 달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한 달 정도. 추세도 봐야 되고 기울기도 좀 보면서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어, 한 달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이거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 제 후배한테 이거를 좀 하고 싶을 때, 제 머릿속에 드는 고민은 뭐냐면, 얘가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거를 배우면서 할 수 있을까? 음, 직장이 바쁜 것 같던데. 한 달 동안 매매일지를 써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본사에 나와서 매주 아카데미를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너무 바쁘거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권해주기가 좀 마음에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방에 해결해 준 게 빵단계 플러스예요. 그래서 윤 대표님이 천재긴 천재인데 뭘 생각했냐면 결국은 한 달이라는 그런 복잡한 배우는 기간이 없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법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빵단계 플러스는 오늘 가입하신 분도 내가 사고 팔고만 아까 앞에 강의한 것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방법 정도만 알면 그냥 이것저것 잘 따질 것 없이 그냥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다. 여기에 이제 그 중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EX 비즈니스는 2030년까지는 마케팅하고 같이 가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음, 매매를 굉장히 쉽게 하는 게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어,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멤버십을 만드는 일이 레고를 톡톡톡톡 이렇게 조립하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레고에는 홈이 있고 돌기가 있어야지 탁 하고 맞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만 맞으면 사실은 조립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홈을 막 저기 수제로 그냥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요. 어떤 분은 그 홈을 막 열심히 막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요. 응. 그런데 비즈니스적으로 확장을 본다면 다이아몬드로 만든 레고나 플라스틱으로 축 찍어서 금방 만든 레고나 수제로 막 예술품으로 만든 레고나 그냥 톡 하고 조립하면 한 블럭인 거예요, 그냥.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트레이딩에 너무 저기 빠져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트레이딩을 너무 깊게 공부하고 그렇게 저희가 다 해봤지만 그렇게 해봐야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승률도 더 떨어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더 많이 잡아먹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매매법을 자꾸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매매법을 가르쳐 줄 사람은 제주에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빵당의 플러스처럼 알람이 왔어요. 알람 보고 이거 롱이면 롱으로 사고 숏이면 숏으로 사고 1.8% 익절 걸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진짜 차고 넘친다는 거죠. 너무 쉬우니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제가 이제 잠깐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이 배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계속 이렇게 막 그 파고 들었어요, 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 같은 사람은 저 나름대로 막 공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가져가야 될 매매법은 빵단계 플러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내가 오늘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매매법은 빵단계 플러스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빵당계 플러스가 가장 좋은 매매법이어서가 아니라 그 매매법을 가지고 어, 복제를 했을 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하고 청산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는 매매법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욕구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시스템 안에서 따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2030년까지 열려있는 이 멤버십 시장에서 이 빵당의 플러스는 최고의 저는 무기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무기고 AI가 알려주는 대로 사고 판다. 라는 이런 컨셉에 맞게 승률도 굉장히 나오고 있죠. 이번에 이수근 IO가 정말 엄청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정말 헌신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어디 보냈더라. 요거죠, 그죠, 요거. 진짜 대단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빵당의 플러스를, 빵당의 플러스 먼저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후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빵당의 플러스를, 자, 다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진행해보시면,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은 지금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거의 30번 정도의 거래를 하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확률이죠, 확률. 자, 한 번, 1월 23일에 LL 시그널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반대 시그널이 뜨면서 마이너스 6.8%가 한 번 나고 나머지는 다 1.8% 익절이 났습니다. 다 1.8% 익절이 났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000달러를 시드로 넣어서 계속 굴렸을 때 결과적으로 14,000달러, 약 40% 정도 수익이 났죠. 그죠? 어. 이거를 이제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목표로 잡으면 어떤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냐면, 자, 근데 실제로 내가 오늘 가입을 했는데, 빵당이 플러스를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알람을 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천만 다행히도 이렇게 1시간 만에 딱 익절이 되면 너무 기분이 좋죠. 와, 진짜 말대로 금방 1.8%가 되네? 좀 더 이제 불려서 얘기하면, 와, 이렇게만 되면 금방 부자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바로 1월 4일 날 21시 진입해서 익절될 때까지 몇 시간 걸렸어요? 18시간이요. 18시간. 18시간이면 처음 트레이딩을 배운 분들이 포지션을 걸고 차트를 아무리 들여다보지 말라고 해도 안 들여다볼까요? 들여다볼까요? 너무 궁금해서 들여다보겠죠. 들여다보는데 18시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 이런 데이터를 머리에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끊어요. 손절을 해버리죠. 더 많이 내려갈까봐 무섭기도 하고 끊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이 나서 또 이제 하라고 하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한 두어 시간 있는데 또 계속 마이너스예요. 여기도 4시간 걸렸잖아요. 끊습니다. 끊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갔는데 이번엔 좀 기다려보자 해서 한 5시간, 6시간 기다렸다가 또 마이너스니까 끊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이, 시그널 안 맞아요. 저만 들어가면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이 자료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서 결국은 내가 끊어서 손절했던 그 포지션도 지금 반대 시그널이 뜨기 전까지 계속 가지고 갔다면 다 1.8% 익절이 났다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다 1.8%한 번만 빼고 한 번만 빼고 그렇다면 이 18시간 동안 혹은 13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차트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차트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빵당기 플러스는.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L 뜨면 하고 1.8% 익절 걸어놓고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안 봐야 돼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혹시 반대 시그널이 떴나 안 떴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혹시 반대 시그널이 떴나 안 떴나. 그러면 거의 높은 확률로 네, 10,000달러 맞고요. 거의 높은 확률로 1.8% 익절이 돼서 포지션이 아예 자동으로 없어졌거나 그럼 성공했죠, 그죠? 그러면 어쩌다 한번 SS 반대 시그널이 뜨면 그때 뭐 하면 되죠? 클로즈 버튼 누르고 아니면 리버스 버튼 눌러서 손절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했을 때 한 달에 많으면 두 번, 세 번도 있었나? 두 번 정도 손절이 있고, 한 번, 두 번 정도 손절이 있어요. ZTC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 이번에 반대 시그널 뜨는 거는 그 두 번 중에 한 번인가 보다. 세 번 중에 한 번인가 보다 하고 그냥 끊고 다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몇 시간을 못 기다리고 계속 손절을 하셨던 분들은 못 들어가죠. 무서워요. 나만 들어가면 이제 또 반대로 갈 거니까. 어. 그리고 높은 확률로 들어가면 반대로 밀렸다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면 이제 확신이 쓰기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지금 요 자료를 잘 보시고, 아, 내가 한 달 동안 빵단계 플러스를 하면서 똑같이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수근 아이오님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자료를 머릿속에 딱 넣고, 아, 나는 이런 확률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 물론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시작했는데 마침 그 달에 ZTC가 확률이 좀 떨어져서 저번 달에는 한 번밖에 손절이 안 났는데 한 세 번 정도 손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요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해보면 이제 행동해야 되는 패턴이 딱 정해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빵 단계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좀 밀린다라고 한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심리적으로 밀린다는 거는 너무 큰 시드를 넣었다라는 거 1번. 두 번째는 너무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시드가 너무 크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경을 덜 쓸 만큼 좀 줄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웬만하면 들여다보지 말아보세요. 이게 좀 약간 그 모순이 있긴 한데 차트를 많이 봐야만 시장을 이해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지만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냥 걸어놓고 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져가야 될 매매법은 빵플러스. 자, 빵플러스 지금 몇 시? 어이구, 10시 13분이 벌써 됐네요. 너무 말을 많이 했네. 그래도 빵플러스만 잠깐 다 아시지만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빵플러스는 스마트 차트에서 나오는 저희가 차트가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처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스코어 차트. 스코어 차트는 저희 초창기 차트죠, 그죠? 스코어 차트는 패스하고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 차트. 만불 구독하신 분들이 볼 수 있는 스마트 차트이고 세 번째가 프리미엄 차트. 밑에는 이제 트레이딩 뷰라고 해서 연습장 같은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빵 단계 플러스는 스마트 차트에 나오는 LL, SS를 기반으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LL, SS를 기반으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아 나는 3,000불밖에 구독을 못했어. 나는 5,000불밖에 구독을 못했어. 라면 사실 LLSS를 기반으로 트레이딩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 지금 유람 씨가 엄청 그 봉사를 해주시고 계시죠. 제 아이디어는 사실은 그 나는 3,000불이야. 그런데 카톡에서 유라마이오가 올려주는 LLSS를 보고 수익을 냈어. 그러면 좀 주세요, 유라마이오한테. 조금 주세요. 단돈 1,000원, 만 원이라도 번 거에서 조금 빼가지고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만불 업그레이드 하기 전까지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강요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LL이 요 시간대, 4시, 여기 4시죠, 그죠? 4시에 만약에 이 LL이 표시됐다는 거는 5시 정각에 알람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5시 정각에 알람이 오면 알람을 보고 바로 이 시간의 시작점, 전 시간의 이제 종가, 전 시간 봉이 끝나는 지점, 다음 시간 봉이 시작하는 지점, 요 지점 언저리에서 들어가서 1.8% 익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언저리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위로 올라갔을 때 만약에 마켓으로 사버리면 익절 구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셔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 다음에 SS가 이렇게 뜨면 SS가 뜨고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죠. 그러면 들어가서 이때가 수익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몇 시간 정도 밀리다가 수익이 나죠, 그죠? 요런 구간을 이제 쳐다보고 있다면 말리기가 굉장히 쉽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스마트 채널, 스마트 라인 체크 해제. 아, 그렇죠. 너무 제가 복잡하게 했었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LLSS만 보고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뭐 라인을 보고 뭐 3MA를 보고 이런 매매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3MA 이런 것들은 빵단계 플러스에서는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빵단계 플러스가 충분히 아까 이수근 IO처럼 이렇게 나만의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좀 더 좀 길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추가로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죠? 근데 일단 저희가 어, 메인으로 시스템에서 가져가는 매매법은 빵단계 플러스 ZEC 하나만 한다. 이거를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통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될 사항들 잘 지켜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몇 가지만 더 받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지고 끝내보겠습니다. 자, 네, 녹화한 거는 제가 해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요. 네. 무모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잘 안 들려요, 사실. 본인의 이제 그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말은 잘 안 듣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주의를 많이 주시면 좀 방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오늘 이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느끼는 거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할 걸. 한 번 더 얘기할 걸.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런 부분 하면 안 된다고. 네. 손절은 마이너스 8이 나은가요? 마이너스 10이 나은가요? 손절은 나은 가격은 없어요. 사실은. 손절을 거는 거는 손절이 되기 위해서 거는 게 아니고 최소한 손절이 안 되게끔 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지캐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까지 밀린 적이 있어서 지금 12%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차트마다 코인마다 사실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손절의 목적은 내일 당장 미친 듯이 하락, 미친 듯이 상승이 있었을 때 그걸 방어하는 이제 방어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겠고 딱 얼마입니다라고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도 ZC는 마이너스 12%로 겁니다. 자, LLL 오른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스마트 차트에서 발생되는 LL, SS 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만약 혹시 알람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알람 어플에 뜨는 다른 뭐 L1, 2, 3 이런 거 하고는 헷갈리지 마시고 스마트 프로 알람에서 뜨는 LL, SS, ZC 거만 확인해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오늘 좀 장시간 동안 하게 됐는데요. 어, 조금 버벅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좀 더 자료를 더 준비해서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